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스타트업에 다닐 때 이제 네트워크 동호회를 갔더니 거기 동호회에서 제일 큰 동호회였었는데 거기서 야 우리 책 만들자 우리 아니면 그 강의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둘 다 손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 몇십 명이 와서 책 쓸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한두 명 떨어지다가 저는 거기에 계속 해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이렇게 해서 책을 썼어요. 근데 책이 의외로 뭐 여러 군데 쓰여졌거든요. 근데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전화가 왔어요. 편집자한테. 책을 하나 더 쓰재요. 우리 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랬더니, 아니, 당신하고만 쓰고, 처음에 제가 3명 공동 저자였었는데, 책을 출간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각종 온라인 비즈니스는 쇼핑몰도 해보려도 이제 물건도 사다 넌한 개도 안 팔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는 마케팅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회사를 잠깐 좀 쉬고 있고, 지금 또 돌아갈 건데, 이제 그 다음 장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픈 채팅방을 보다 보니까, 채팅방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네라고 하다 보니까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최근에 사업자를 내고, 이렇게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에듀네 책 제가 잡지에 기고를 했고, 온더넷이라고 하는 한국의 IT 쪽에 되게 예전에 알았던 책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고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책을 세 명이 같이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이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책을 저 혼자 썼고, 썼던 이유는 제가 책을 쓸 때 사람들이 그 편집자가 봤을 때 나머지 두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자라고 했고, 근데 이 책을 쓸 때 이유가 뭐였냐면, 이 마켓에서 넘버 원인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확고하게 베스트셀러.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 때가 됐던 이유는 블로그를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내니까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배우려면 이 책, 그 책을 샀어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편집자하고 저랑 마음 맞은 게 한번 이겨보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냈는데, 저 책 저거 팔렸어요. 몇 세까지 찍혔고, 그 다음에 전국의 대학교에 한 100몇 군데 대학교에서 제 책으로 강의를 했어요, 교수님들. 제가 강의 교환도 만들어주고 했었고요. 제 옛날 그 폴더에 보니까 옛날에 교수님들한테 만들어진 강의 PPT 자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뭐, 이제 원하지 않게 쉰 적은 있지만, 이제 그런 외국계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서 계속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가끔 인터넷에 나오기도 합니다. 예, 좀 시간이 지난 거지만 이건 최근에 한국에서 CIO 세미나 그 분들 대상으로 세미나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에도 뭐 최근에는 다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부터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세미나 고객 세미나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 책이 아직도 카이스트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003년에 제가 책을 썼던 거면 정말 오래전이잖아요. 근데 책을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도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책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카이스트면 넘버원 대학교인 그런 가문의 영광인 거죠. 그다음에 블로그 활동을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엔잡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오픈 채팅방에 보면 엔잡 들어가고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블로그를 보시면 화면에 잘 보세요.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보이시죠? 빨간 색깔 보이시죠? 이제 제가 이 블로그를 왼쪽에 있는 거 하나, 달림의 블로그, 그 다음에 네트워크, IT,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에 대한, 제가 14년 동안 외국계 회사를 다녔다 보니까 커리어를 도와주려고 제가 블로그를 썼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약간 투자 관련된 블로그를 썼고, 밑에를 보시면 똑같은 것 같잖아요. 사실 밑에 거는 영어로 된 블로그고, 이거는 네이버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 우리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플랫폼에 다른 이제 형태인데, 거기서 이제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또 이제 외국에 살면서 이제 싱가포르 여행되는 블로그를 쓰면 왜냐면 거기서 오래 사니까 블로그를 썼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작년 초부터 블로그 관련 강의는 유료를 포함해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월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책을 이미 썼던 사람이고, 이 블로그는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제일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책을 글을 쓸 때, 보는 사람이 잘 이해를 하고, 정말 도움이 돼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블로그에서 사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검색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꾸준히 발행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 수익은
왼쪽에 있는 달림의 블로그에서는 이제 소소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나오고 있는 거는 네이버 애드포스트에 이제 등록이 돼서 거기서 이제 뭐 하루에 많이 나오면 몇천 원씩, 예, 적게 나오면 몇 원씩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체험단이라고 하는 거를 제 블로그가 그래도 되게 오래전에 개설이 된 거기 때문에 지수가 그냥 기본적으로 높거든요. 그다음에 그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작년 11월부터 체험단 뭐 대행사들이 연락이 와서 저한테 뭐 몇만 원 줄 테니까 포스트 해달라 이렇게 됐고, 여건상 이제 뭐 방문하는 체험단 그리고 식당 이런 데는 이제 못 가지만 원고를 받아서 올리는 걸로 이제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거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행사도 도둑 대행사, 그러니까 도망간 대행사도 있어요. 돈을 몇 주를 못 받은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도 오늘 저를 아셨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슬라이드 맨 앞에 이메일 주소가 있었고 제가 이미 여러 번 메일을 보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약간 오지랖이 넓어서 제가 아는 거는 많이, 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있어요. 정말 좋은 주제고 런 내용들은 아무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려면 외국계 회사의 문화나 컬처나 이런 것들. 근데 거의 돈은 못 만들고 있고, 뭐 싱가포르는 이거는 이제 그 여행 같은 거는 구글에 사는 애드센스, 예,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도 꾸준히 계속 써나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제약사항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달러가 조금씩 쌓이기는 해요. 근데 아직 크게 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IT 여행, 맛집, 커리어, 투자, 한글, 영문까지, 그다음에 플랫폼도 네이버에 3개 블로그가 있고 티스토리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워드프레스에 있고, 사실은 티스토리에 3개가 있다가 다 내리고, 사실 여기 소개하지 안 한 하나의 블로그도 또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그 마케팅 관련된, 의약품 관련된 것도 이제 좀 도와주려고 좀 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자,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그런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연배가 높으신 IT랑 조금 멀어져 있던 분들한테 지금은 되게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오픈 채팅방 이런 데를 통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걸 해보시려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뒤로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떤가를 먼저 보시고, 근데 중요한 건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IT에 오래 있던 사람도 되게 많이 바뀌었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발짝 뒤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소상공인부터 이제 작은 기업에 인력 부족하고 돈이 없고 하는 기업에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인공지능하고 그거는 너무 많이 얘기했죠. 근데 클라우드가 있어요. 이제 클라우드는 부름이 아니고 이제 서비스를 기업들이 자기들이 구축하는 게 아니고 저쪽 어디 전문가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니면 애주어, 아마존이 구축을 해놓으면 거기에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갖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직접 구축하지 않고도. 근데 그거에도 서버를 빌려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려면 실제로 어떤 하드웨어의 오퍼레이팅, 윈도우 같은 한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깔고 소프트웨어 깔고 세팅을 한 다음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스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 건데, 사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설치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된 서비스를 내가 원할 때 빌려 쓰는 거예요. 가입해서. 그래서 요즘에 보면 구독형이라고 한 서브스크립션이라는 하는 이유가 바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저도 이제 이걸 하려고 되게 몇 년 동안 다녀봤는데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안 먹혔어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를 쓰려면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특히 대기업들은 어떻게 내 데이터가 저기 올라가, 나랑 상관없는 곳에,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제가 뭐, 아시는 엘사에서 다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 기업들조차도 거의 7, 80%의 서비스가 거기 올라가 있어요. 그만큼 되게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되게 기업이나 아니면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굉장히 좋아진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쓰시는 줌도 사스 서비스예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를 가입만 해서 쓰면
누구나 접속해 쓸 수가 있는 거죠. 돈만 내면인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내야 될 것들, 혼자서는 안 되고 많이 모여서 해도 나올까 말까 생각들을 인공지능은 그걸 빼줄 수가 있어요. 저도 매일 쓰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자료 만들 때도 그렇고, 이제 홈페이지 만들 때도, 그다음에 전자책 만들 때도 그렇고, 뭐 그냥 면접을 볼 때도 어느 회사를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혼자 생각하니까 너무 많아요. 좀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친구처럼 생각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클라우드는 도움이 뭐 되냐면 돈을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서버 대기비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하거든. 걸 사고, 설치하고, 인스톨하고, 막 해야 되는 거 안 하고, 그냥 필요한 서비스만 쓰는 거야. 내가 쓰는 만큼만 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같이 작은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죠. 중소기업에서는. 그 다음에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 대기업에서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돈 많고 하는 데서 그 서비스를 하나 구축할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돈 내면 계약만 딱 끝나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클라우드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Saa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바로 쓸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오픈 채팅방에 쓰고 있는 모든 서비스가 바로 이걸로 바뀐 거예요. 옛날엔 다 설치를 하고 PC에도 깔고 뭐 했었는데 세상이 그래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만 쓰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AI는 어떻게 도와줄까요? 요즘 아저씨가 이제 이 사업사장님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로봇가 와서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아이디어부터 시장 분석, 그다음에 전략 수립, 디자인, 뭐, 뭘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전략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장 분석하는 경쟁사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뭐 이런 마켓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지금? 이런 거죠. 요즘에 뭐 부동산이든 경제 문제건 아니면 내가 무슨 어떤 상품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나만 좀 가지고 있는 특화된 거. 그러면 혹시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 밑에 막 그 AI가 조사를 한 거를 답을 줘요. 혹시 이런 거 고민해봤어? 이런 건 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시간까지 다 줄여주는 거예요. 다음에 사스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생소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게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다 제공해요. 그죠? 그래서 인터넷이 있으면 어디 곳에서나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설치 안 해도 되고 업데이트 뭐 이런 것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주문형 그냥 돈만 내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쓰는 서비스들은 이제 8,900원, 22,000원 개인이 내는 것들은 그냥 온라인에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같은 줌 아니면 뭐 다른 서비스도 기업들, 큰 기업들은 그걸 그 영업사원하고 얘기를 해서 가격도 깎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긴 좀 절차가 더 복잡해요. 그리고 거기서 할 때는 기업들은 비교도 하고 경쟁사까지 막 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구독형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과 시간. 자,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이제 잘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 보면 자영업자가 많으세요. 그리고 일부가 직장인이시고, 자, 그럼 자영업자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바쁘세요. 저희 뭐 가족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근데 보시면 혹시라도 내가 칼렌더를 쓴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어제 월요일 아침부터 미팅을 한다면 이동을 해야 되겠고, 미팅하고 이동하고, 미팅하고 이동하고, 미팅하고 이동하고, 점심 먹고, 점심도 부랴부랴 먹고, 어때는 못 먹고, 미팅하고 이동하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미팅을 월요일 날 한 개, A, B, C, D 네 개를 했어요. 그리고 혹시 술자리를 해야 되는 비즈니스면 저녁 미팅도 해야 되고, 또 집에 와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아니면 가게 다시 돌아가서 뭔가 좀 또 해야 되는 이 굉장히 쳇바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월요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맞는 칼렌더가 아닌 게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 이동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루에 한 개 미팅. 운전하고 가시면 사실 전화하고 이런 것도 뭐 제대로 못 하죠. 그리고 전화한 것도 까먹어요. 누구랑 통화하고 보내줄게 있다가 없어요. 그런 것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영업자나 인력이 적은 곳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출장을 가거나 이렇게 미팅을 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많이 만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 고객들은 다 서울, 그 다음에 분당, 그 다음에 월면, 수원에 있는 삼성 이렇게 정도예요.
되게 멀지가 않을 것 같죠. 근데 저는 가면, 출장 가면 택시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 개를 못 맞춰요. 이 하루 안에. 그거 하다 보면은 세 개도 너무 빡빡 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외국 분들을, 이제 높은 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제발 이렇게 좀 짜지 말라고 했죠. 저는 이제 그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만나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먼 거리를 가거나 이러시면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왜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냐면, 제 친구가 스타트업에 근무를 하죠. 아까 그 상장까지 했어요. 그 회사는. 전 다 팔고 나왔는데. 근데 그 상장한 회사가 연 지금 300억을 하시는 직원도 한 3, 400명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온라인 미팅을 안 해요. 적 미팅이 그냥 만나서 아니면 전화로 그냥 통화하고. 지금 우리는 지금 멀리서 고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 10시에 얘기할까? 미팅할까? 그러면 인원 상관없이 시간 구애 없이 빨리빨리 만나서 할 수가 있고 화면도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문화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작은 기업, 자영업자 약간 상대해야 되는 고객이 조금 이제 인원이 많거나 해서 좀 조금 이제 갑과 을 정도기 때문에 을은 갑한테 온라인으로 미팅하죠. 이게 문화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큰 기업도 대상으로 일을 했지만 굉장히 작은 규모도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편하세요. 다들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코로나 때 이미 다 학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담스러워 하시면 못 바꾸시는 거예요, 앞에 거를. 그러면 다른 일을 못 하세요, 바쁘셔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동하시고 일정을 잡고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줌이나 온라인 미팅하고 다른 건데 이건 따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려고 서류 들고 영업이 됐어. 그런데 그럼 서명 사인을 해야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이거 받으려고 뭐 프린트 해가지고 스캔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업무에서 빼시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한 50%는 일을 더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뭐냐면 줌이라는 회사, 이거 코로나 때, 그 다음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끝나서 한참 뒤에요. 줌의 그 매출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 때 정말 되게 매출이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막 그 줌,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부터 해서 구글 밑까지 해서 막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끝나면 없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사람들은 편해져가지고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밀고 나가셔야 된다고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너무 편해지니까 이제 안 바꿔요. 그 다음에 이 변화가 이 미팅에서 이렇게 이걸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 대면, 비대면 한국에서는 용어를 그렇게 쓰는데 전 되게 생소한 용어인데, 왜, 좀 젊은 친구들은 이 용어를 잘 편하게 써요. 비대면으로 하실까? 그러니까 당연히 미팅 그러면, 뭐 회의 그러면 이거잖아요. 만나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뭐 그냥 대면 하실래요? 비대면. 그러면 상대방이, 그럼 비대면으로 합시다. 나도 당신들 미팅 만나려고 언제 뭐 일정 잡고 그 미팅 시간에 딱 있어야 되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되게 보편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툴들은 다 여기 있는 것들. 근데 이것도 아까도 사스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냥 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줌만 쓰시잖아요. 사실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많고요. 여기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이제 저는 한 10년 전 정도부터 썼어요. 이게 온라인 미팅 같은 경우를. 자, 그 다음에 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크게 보면 가격은 무료를 다 제공을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60분 아니면 최대 100명 아니면 줌 같은 경우 40분을 주니까 아우 1시간 미팅 또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주최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내고 올라가는 거죠. 시간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 인원도 올라가려면 또 여기 비즈니스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걸 조금 생각해 보시면 구글 미치나 마이크로소프트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오피스나 이런 것들을 구글 슬라이드 뭐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이런 라이센스를 추가적으로 가져다 무료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제가 뒤에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 비즈니스 메일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1분 중에 비즈니스 회사를 뭐 어떻게 하던 메일을 주고받을 일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자영업자들도 생기셨어요. 이제 업무상으로. 근데 그 메일에 G메일이나 아니면 다른 메일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거를 내가 원하는 도메인으로 바꿔 쓰는 게 바로 비즈니스 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돈이 얼마 안 드는데, 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여기 말씀드린 줌이나 이런 거 다 많아봐야 25,000원에서 3만 원.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하루에 그런 것도 많이 쌓이면 비싸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시스코 웹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기업들이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영화 트랜스포머에도 이렇게 스크린에 나오고 화상 통화하는 거 있죠. 그게 더 유명한 회사가 시스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 질문을 드릴게요. 두 번째, 줌은 이제 이미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실습을 할 겁니다. 자, 제가 그래도 경험이 앞에서 좀 조금 길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가 지금 참석하신 분들보다 조금 다르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듣고 좀 제가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는 컨설팅 티켓을 제가 드린다면 저랑 미팅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공짜를 드리면서 찾아뵙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죠? 온라인으로 당연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이 그냥 기본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미팅을 잡으려고요. 아, 구루님, 무료 컨설팅 티켓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좀 해결 좀 하고 싶고, 혹시라도 알까봐 한번, 네, 좀 말을 많이 하시길래, 그래서, 네, 그럼 하죠. 약속 잡죠. 그래서 지금. 그럼 이제 약속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언제가 괜찮을, 네? 아니, 그쪽이 괜찮은 시간을 얘기해 주시면,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를 오전 10시, 오후 2시, 글쎄, 시간 몇 개. 왜냐면 한 개 주잖아요. 100% 그래. 전화 그 시간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여러 개를 줘요. 근데 여러 개를 하시려면 미팅을 내가 이제 잡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칼렌더를 보고 이 시간 빼야 되나 말아 이렇게 해서 줘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그게 다 안 되는데 네 개나 내가 찾아서 줬는데 안 되는데요. 근데 혹시 화요일 날 11시는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언제 가능한지를 각자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서로 양보하기 싫어하면서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그 시간에 선약이네. 그럼 1시간 뒤인 12시는 어떠세요? 제가 또 팀 미팅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바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나온 게, 그럼 수요일 날 10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능한 시간을 오픈할 테니까 저랑 미팅을 잡아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거 시간을 아니까, 이 강사가 여기가 시간이 괜찮으시네? 그럼 내가 잡을게. 라고 누르시면 미팅이 잡히는 거예요. 끝이에요. 더 이상 확답도 안 받아도 돼요. 그게 가능하다면 아마 지금 하시는 업무에, 저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업무를 하면서. 근데 고객인데 저는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무료 컨설팅 티켓을 준다면 저는 약간, 뭐 가능한 시간 이거잖아요. 근데 고객하고 할 때는 고객이 언제 가능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고객, 그 시간 안 되는데요. 몇 개 좀 줘봐요. 그럼 또 제 찾아가지고 이메일에다 써야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며칠 날 써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한국에서 쓰시는 분은 한 번도 안 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양쪽 다 화가 날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제 하시는 거예요. 어, 자, 채팅창, 채팅창에 링크를 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저 링크를 가지고 저랑 미팅을 잡아주세요. 21분이시니까 제가 두 개면 저 계정이고 21개니까 어떻게 되나 보죠. 저랑 미팅을 잡으셔야 되니까 이게 그냥 저기 들어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랑 컨설팅을 언제 잡을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걸 할지는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해볼 거예요. 저랑 미팅을 잡으셔야 돼요. 하고 계신 거죠, 그죠? 제가 또 그 다른 오픈 강의처럼 특강처럼 일 늦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제가 이제 테스트하냐고 몇 개 좀 넣어봤었거든요.
자, 저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저는 제가 온라인 미팅만 해놓은 게 아니고 이제 필요하면 저걸 오프라인 미팅, 그러니까 만나는 미팅까지 제목을 바꿔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팅이 1시간짜리다 그러면 이동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럼 앞뒤에 1시간씩 이렇게 30분씩 텀을 두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잘못하면 실수를 하면 저 미팅 온라인이야 그냥 바로 로그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팅을 물리적으로 만나는 그런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동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세팅해서 앞뒤로 시간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가능한 시간. 나는 다음 주 화요일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시간이 이렇게 있네요. 가능한 시간들이. 그죠? 요거 가지고 딱 클릭을 하면 넥스트 누르면 돼요. 그리고 내 이름은 그룹.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는 이렇게 뭐 썼어요. 그리고 그냥 보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걸 보내는 순간 상대방 시스템에서 나한테 이메일 그 칼렌더로 요청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도 잡혀 있고 나도 잡혀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업무는 여기서. 자, 그럼 제가 집에 가서 여기 있네요. 한 분이 오는데 제가 내 이메일을 제가 두 개를 쓰고 있는데 미팅이 잡힌 거예요. 이분 걸 볼게요. 언제냐면 내일로 잡혔어요. 4시로 그죠? 그럼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음, 요 계정이 맞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스티브 김앤성 이렇게 있죠, 그죠? 이 화면에 보이시죠? 요것처럼 화면을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냥 미팅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 일정을 관리하지 않아도 제 고객이 이걸 잡아서 했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이 미팅이 있네? 라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 회의에 들어가서 그냥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신 뭐 이메일을 보고, 이 고객이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게 예약을 하실 때 보면 커멘트, 이렇게 뭐라고 옵션을 뭔가 남기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계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면, 이 회사 이메일 보고, 내부 있는 시스템 보고 미팅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한국의 회사들은 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대기업 삼성, LG까지, 현대까지도 해봤고 스타트업까지 일을 해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그냥 일종의 이제 그 잡지를 하고 계신 거죠. 서로 막 핑퐁 게임을 하시면서. 그리고 갑이실 경우에는 잘 알려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근데 이걸 쓰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고객한테 적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에 캘렌들리 마켓 이 회사에 들어가 보시면 이걸로 세일즈가 몇 프로 올라갔다. 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김현상님이 네이버 예약 서비스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그걸 가입하시고 그거에 뭐 미용실에 몇 시에 예약하시고 이런 시스템 저도 써봤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하고도 편하게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거는 공짜예요. 일반적으로 한 사람 있을 때는. 이제 만약 회사 규모가 있다면 뭐 비용을 조금 몇 달러씩 내야 되겠지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미팅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 그냥 그 중요한 것도 하나는 이 미팅에 혹시 아까 예약하신 분에 보면 그 미팅에 줌 링크가 따라갔어요. 전 줌도 연결해 놓을 수도 있고 뭐도 연결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세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100개가 넘는 고객을 담당을 했어요. 규모도 다르고 막 한 번에. 그러다 보니까 미팅 잡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에다 이걸 붙여놨어요. 이렇게. Hey 이제 friends, I'm 이메일에다가 Scott 밑에다 Hanselman. I'm a 온라인 partner 미팅 program 하시려면 요 manager 링크 for 눌러서 Visual 해주세요. Studio and 그러면 .NET. 일주일에 Whether 몇 you're a 개씩 와요. developer or an IT 그분들은 제가 professional in a small business or an 연락해서 enterprise, 언제 가나 해서 Azure 절대 is 안 for 할 거예요. everyone. 시간을 알실 You can 수가 있는 create 거죠. and manage Azure 자, resources. 그 다음에 고객하고 이메일이 아니라 카톡에다가 링크를 보내시는 거예요. 카톡에 보면 그분들이 저 화면이 나올 거니까 그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솔루션. 이 앞에 거 두 개, 화상회의랑 그 다음에 일정 잡는 거. 칼렌더리는 공짜니까 그냥 저 링크 타서 들어가시면 될 거고요. 그럼 지메일이나 이런 거 쓰시면 돼요. 하여튼 전자서명의 이거는 뭐냐면 뭐 서명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기 위해서 손에 들고 가서 앉아서 서명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아시죠? 중요한 건 그 서명이 일어나야지만 법적 효력이 서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서명을 하시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소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전자서명으로 뭐 요즘에 계약서나 이런 것들도 하다 보면 다 전자서명으로 기업, 큰 기업들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한국에 저는 되게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되게 좀 자부심이 있었던 게 사실 소프트웨어나 IT 관련된 것들을 한국은 거의 없지. 되게 그냥 아주 작은 서비스밖에 못 개발했거든요. 근데 지금 글로벌에 있는 잘 나가는 기업들하고 견줄 만한 서비스가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저도 써보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잘 되겠으면 좋겠어요. 모두 사인 오케이. 그다음에 you can sign 처음 봤는데 이것도 이번에 보증보험을 사야 되는데 you can sign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쉬워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쪽 세 가지는 외국계 회사고요. 요 세 개는 이쪽 사이노 기업들은 한국에서 더 많아요. 한국에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여섯 개 더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 같은 경우에는 이 보증보험 하려고 KAB라는 데서 결제하는 것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이거 왔을 때 제가 이메일로 왔길래 전자서명이네 눌렀어요. 그랬더니 계약서가 몇 장이 되는데 항목이 29개를 넣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컴퓨터로 치니까 오타도 안 나고 빼먹으니까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몇 분 한 걸, 한 2분인가 되니까 이메일로 여기 첨부 파일이 왔어요. 이렇게. 끝났어요. 그냥 편한 거죠. 그리고 그분한테도 그 회사에도 저장이 됐고 저도 저장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는 업무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런 계약과 관련된 게 있다면 1년에 한 뭐 20개, 30개 뭐 이 정도만 되셔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서로 좋아하는 일들이에요. 처음에 한 번만 써보면 아주 되게 아날로그 고객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분들도 나중에 좋아하실 거예요. 자, 가격들 보니까 9,900원, 3,000원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싸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 그러면 첫 번째 줌 같은 경우나 구글 및 한 1, 2만 원. 뒤에 나온 칼렌들리 공짜. 그 다음에 이, 어, 이 전자서명 몇만 원 정도. 그러면 1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여러분들 한 70%의 시간을 세이브 하실 수 있고 디지털화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자서명이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계약된 게 다 한 군데 저장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걸 내 찾아가 서랍 찾고 뭐 캐비넷 꺼내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I와 노코드로 하는 것 중에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거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의 기업 사업을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해보시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이 23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할 계획이시거나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그 비즈니스 저도 잘 아세요. 저는 제가 IT나 여러 가지 관련된 건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고 계신 것들은. 자, 그러면 그거 말고 조금 더 한 발짝 뒤로 나와서 그럼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내가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죠. 근데 이게 브랜드를 입히면 조금 더 비즈니스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본 것들이 이런 툴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브랜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애니메이션이 좀 뭐가 좀 이상하네요. 자, 첫 번째, 나무위키라는 이제 사전 같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하면 개인 브랜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뭐 자신의 영역에 신용도를 올리고 차별성을 두는데 근데 더 재밌는 게 여기 있어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그냥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오픈 채팅방에 오시는 모든 분들 도와주고 100%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브랜드 마케팅. 회사들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상품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이걸로 브랜드를 구축해야만 이제 고객들이 계속 생기고 앞으로도 더 많이 유지되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다음에 이 뒷부분에 보시면 기업의 경쟁 우위를 창출하려면 이 브랜드를 계속 어, 이 어떻게 보면 더 강화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브랜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블로그하고 홈페이지예요. 요즘에도 보면 제가 어제도 블로그 강의 들어갔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블로그 상위 키워드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블로그를 홈페이지형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제가 해온 경험상으로는 브랜드는 블로그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블로그가 여러 개가 있고, 전 디자인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봤지만, 저거의, 브랜드는 홈페이지를 견딜 수가 없어요. 잠깐 볼게요. 제 거예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거랑, 제가 사람들한테, 내 블로그에 여기 AI 되게 많이 써놨거든요. 되게 많이 글도 막 조사도 많이 하고 해놨었어요. 근데 이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하고, 누가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저는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 블로그하고 홈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지속적인 포스팅이 있어요.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특정 분야에 좀 지식이 있는, 맞죠? 이거 브랜딩하고도 다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 디자인 측면이나 아니면 이 속성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는 지속적인 포스팅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블로그는 포맷이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그죠? 블로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브랜딩이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사진으로 몇 개 보여드릴 텐데, 그분들은 브랜딩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홈페이지만 가지고 날 한다면 블로그로 검색 엔진이나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거는 상관없지만 이 블로그 자체로 나를 포장하거나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포장하기에는 굉장히 제약적이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문적이고 깔끔하고 또 하나 회사 소개 이런 것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리뷰나 여러 가지 인증도 있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홈페이지는 업데이트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거기 있으면 돼요. 그냥 가끔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근데 블로그는 안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안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리고 또 트렌드가 있어서 블로그에 뭐, 저기 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실제로 하는 기업들은 블로그와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브랜딩을 하는 곳은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 블로그에서 그걸 또 이렇게 약간 시너지를 내는 거 여기 나와 있죠. 함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자료에서 딱 따온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와야만 키워드나 이런 거에서 노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같은 경우 내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딱 성 같은 거죠. 나는 무슨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 난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가 지속적으로 그걸 강화하는 게 바로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이제 첫 번째 이 홈페이지를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블로그를 제가 되게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 홈페이지를 만들 때 저를 돌아보는 경우, 저는 이제 저를 이제 상품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이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거더라도 이제 이 자료를,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굉장히 되돌아보게 돼요. 내가 이게 정말 이런 메시지를 전달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믿을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홈페이지를 많이 추천하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블로그는 아시다시피 네이버 포스트나 애드 포스트나 아니면 이렇게 누가 나한테 이제 올려달라면 광고가 뜨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이원 뭐 계속 몇백 원 쓰고 누가 클릭해야 돈 벌고 아니면 저한테 누가 10만 원 줄 테니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게 그래서 블로그는 어떻게 보면 수입원이 그쪽 측면인 거고요. 그다음 잘하시는 분들 이걸 가지고 또 강의를 하셔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보시죠? 건당 3만 원 줄 테니까 주 7회 그러면 저는 3, 7에 21만 원을 일주일마다 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제가 주는 곳은 한 달에 할인권에 2만 5천 원 정도 곳인데, 예. 제가 잘 만들었다고 했던 거 너무 부러운 데가 있어요. 이분이, 예,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인데, 오픈 채팅방에도 강의를 하셔서 들어가 봤거든요. 너무 잘하세요. 디자인. 여기 딱 보면 이거는, 와, 그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디자인에 대한 특화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해놓으면 사람들이 방문하잖아요. 이 사람 전문가의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오른쪽 것도 관광 관련된 건데 굉장히 홈페이지처럼 잘 꾸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어떤 기업 비즈니스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러면 좀 혹시 자료나 어떤 좀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좀 볼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블로그 한번 보세요. 라고 하시는 거와, 우리 홈페이지 와서 보세요. 라고 했을 때 느낌은 어떨까요?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블로그의 주소는
마이 브랜드 이런 게 아니라 사실 1320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홈페이지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브랜드 네임을 같이 만들 수 있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에 그 명함이나 찍힐 때도 이게 찍히는 게 좀 브랜드에 맞겠어요? 아니면 빅테크에 맞겠어요? 그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본 작은 기업부터 큰 기업 대부분 작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게 우선입니다. 자, 그다음에 기업 도메인을 그럼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쳐도 조금 더 깊이 기술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아이맵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 사이트인데 거기에 무료로 만들면 바로 오늘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제가 구루앤비즈 이렇게 했더니요. 지의 주소가 이거예요. 공짜로 됐는데. 돈을 내고 해도 도메인을 붙이지 않으면 그 회사의 거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돈을 냈더니 이렇게 됐어요. 구루앤비즈닷컴. 저는 제 웹사이트에 들어오신 분이, 저 구루앤비즈닷컴에 들어오세요. 거기 보시면 강의도 어떤 게 있고 할 수 있어요. 그거랑 guruandbiz.imweb.me 이렇게 했을 거랑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시면 단계적으로, 내가 브랜드화 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메인 주소, 네, 이메일도 또 도메인이 있으면 이메일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도메인이 있으면 그 이메일을 하려면 또 추가적인 돈을 내시고 세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메일을 gurubiz0523gmail.com으로 이메일 주세요 하고 guru@guruandbiz.com으로 주세요. 굉장히 혼자가 근무를 하셔도요. 상대방에서 이 회사예요. 1인 기업에서 그냥 회사인 거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홈페이지, 이메일 주소, 고객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에서 항상 여러분들은 브랜드를 계속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을 계속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자, 전문가다운 홈페이지를 하려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도 디자이너가 엔지니어고 저 홈페이지도 HTML 코드도 짜고 하지 않지만 엔지니어도 오래 했었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홈페이지를 하려면 이 크몽이라는 사이트 가보시잖아요. 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80만 원, 50만 원 해요. 근데 35만 원, 19만 원은 좀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35만 원짜리 들어가 봤더니 35만 원치 한 가지가 아니에요. 35만 원 제일 싼 거고 스탠다드, 디럭스, 프리미엄 하잖아요. 그러면 5페이지 여기 보이시죠? 5페이지, 5페이지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120만 원까지 올라가요. 좀 더 8페이지까지 구성을 하거나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면 받은 자료를 디자인할 제작이에요. 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 내가 30만 원, 5만 원만 내면 그냥 웬만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 35만 원을 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장님이나 대표님들이 써서 줘야 돼. 우리 회사 문구는 이렇고, 이 브랜드, 뭐, 이걸 다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걸 받아다가 화면 여기다 붙여요, 저기다 붙여요. 내가 볼 때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며칠 안에 던져주고 끝나는 거예요. 35만 원 받는데. 그분들도 전문가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돈을 내고 쓰시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 뭔 얘기야, 뭘 달라는 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강의까지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내가 만들어 보면 어때? 제가 아까 만든 제 사이트도 그런 거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어차피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면 이제 예전에는 HTML 코드를 짜고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노코드 홈페이지라고 해서 아예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파워포인트를 하듯이 아니면 미리 캔버스, 캔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그냥 갖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블로그에다 썼거든요. 노코드 홈페이지 썼더니 사람들이 방문을 막 하더라. 키워드가 신경 안 쓰고 그냥 정보성으로 제공했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런 코드를 하지 않고 이 디자인 홈페이지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 홈페이지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저 녀석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뒤에도. 자, 그러면 드래그 앤 드라이브, 그러니까 마우스로 끌어다 쓰고 키워드만 치면 돼요. 사진 올리고.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진 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템플릿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것 중에 가져다가 내 거랑 비슷하게 만들면 돼요. 좋아하는 게 있다라면. 자, 제가 일단 만든 거 템플릿하고에 보여드릴게요. 뭐가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어려울 땐 템플릿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걸 제공을 해요. 홈페이지에. 되게 있어 보이는 홈페이지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 중에 하나 골라서 문구를 바꾸고 그러면 거짓말처럼 내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뭐 화장품인가 이런 거고 나는 그쪽 분야 아닌데 그게 아니죠.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문구를 바꾸고 사진을 바꾸시면 여러분들 꽤 되는 거죠. 자, 일단 중요한 건 이런 것들 전문가가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다행히 이 서비스가 원래는 윅스나 아니면 웹플로우나 외국 회사들이 되게 주름 잡고 있었는데, 한국의 두 회사, 아이맵하고, 그 다음에, 어, 웹원, 네, 그 회사가 서비스하는데 굉장히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도하셔도 되는 시점인 거예요. 모르면 서포트 그 케이스 채팅했다 여러분서 하면 계속 답변 주세요. 돈 하나도 안 냈을 때도. 그래서 자 보세요. 제 홈페이지가 어떻게 나왔냐면 왼쪽에 보면 이게 템플릿이에요. 그 템플릿 중에 이 템플릿이 무슨 템플릿인지 아세요?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이거 세탁 서비스 홈페이지예요. 여러분들 봤을 때 제가 근데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꿨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세탁소 느낌, 그러니까 세탁 서비스 느낌이 드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느낌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바꿨어요 하는 부분에서 여기 숫자로 나올 때는 저는 문자로 바꿨고 그다음에 저 위에 그 메뉴가 없던 걸 넣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디자인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코드는 알지만 그래도 문제는 디자인이 꽝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약간 그 어, 응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거는 계속 해보신 분들만이 성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아직도 전 블로그도 많이 쓰고 썸네일도 뭐 여러 가지 해봤지만 저는 아직도 제 썸네일 보면서 아, 저걸 바꾸는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리 뭐 미리 캔버스에 좋은 거 가지고 해도 제가 만들면 그 이쁘던 썸네일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근데 제가 그걸 요즘에 또 계속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번에 제가 이 특강을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려 했더니 AI 이미지에 잘 보세요. 이게 원래는 배경이 조금 다르지만 이 템플릿은 이런 거였어요. 미리 캔버스에. AI 이미지에, AI 이미지죠. 그다음에 무료 특강, 그다음에 글씨 넣고 제 로고 넣고 했더니 색깔부터 해갖고 이게 만들고 나니까 원래 템플릿이 너무 이뻤어요. 본판은. 근데 해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또 그 템플릿을 가지고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오른쪽에 건 저는 어디 내다 놔도 좀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경험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해보시다 보면 아, 저는 할 수 있을까 한데 해보시면 바꾸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분이 재밌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죠, 맞죠. 예, 디자인이 많이 약합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해도 예전에부터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색감도 되게 많이 떨어지는 거. 그다음 두 번째. 근데 디자인 감각이 없으시더라도 저기 전문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가져 쓰시면 그걸 해소가 되는 게 바로 지금의 사스 여기 홈페이지, 노코드 홈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항목들이 있죠. 홈페이지 가면 되게 많잖아요. 아이콘 뭐 예를 들면 검색하는 거 넣는 거 아니면 예를 들면 칼렌더 그러니까 들어가 일정표 들어가 있고 되게 많죠. 게시판도 있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져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쇼핑몰 만드는 것도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쇼핑몰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아이템들이 다 위젯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법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져다 쓰실 수 있는 거죠. 네. 챗 GPT랑은 제가 매일 싸우거든요. 근데 좀 똑바로 좀 해달라고 하니까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조금 GPT하고 많이 싸우다 보니까 친해져서 조금은 아웃풋이 조금 원하는 대로 잘 나와요, 지금. 근데 가끔은 아니래요. 자, 한국계, 원래는 윅스나 웹플로가 되게 유명한 회사, 정말 규모도 큰 회사인데, 요즘 제가 권장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맵이나 웨이브 온.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윅스나 웹플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윅스도 한국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는 게 한국에서 들어가시면 한국 페이지로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서포트를 받으시고 한국 서비스랑 연결된 거는 이쪽 왼쪽이 당연히 잘 돼 있습니다. 이쪽이 템플릿이 100가지다 그러면 왼쪽은 50가지예요. 그러더라도 왼쪽은 더 다른 서비스가 도와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해보니까 기능들은 알더라도 해보니까 저게 왜 저렇게 돼? 안 돼? 템플릿은 잘 됐는데 있거든요. 근데 서포트 케이스를 여셔야 되잖아요. 외국은 저도 외국 회사 되게 오래 다녔잖아요. 안 옵니다. 돈도 조금밖에 안 내는 고객이면 서비스 레벨이 되게 낮아요. 근데 한국은 무조건 고객이면 답변 주세요. 제가
수백 개의 케이스 열어봐서 해봤는데, 되게 괜찮아요. 저는 이제 아이맵 위주로 해서 페이지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스 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근데 이 회사들이 수천, 수백 개의 한국 고객들이 쓰고 있는 거 봐서는 되게 안정적인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써봤을 때도 굉장히 되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국 걸 쓰시면 기능은 많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사실 기능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를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전자책, 이제 브랜드, 여기서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조금 시간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 표출의 끝판왕이라고 했어요. 이제 왜냐면 저 이제 홈페이지를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연결되는 거라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멋진 홈페이지가, 브랜드가 생겼어요. 거기에 내가 좀 더 사람들한테 나의 전문성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책이라는 거가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냥 말씀드리냐면, 제가 한국에 있다가 외국에 오는데, 그, 같은 회사더라도 다른 회사로, 이제 다른 나라로 갈 때는 회사에서 옛날에는 돈을 몇 천만 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왜냐면 전세든 집이든 차도 팔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와서 또 집 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죠. 그 나라에 가서. 그래서 회사에서 몇 천만 원을 또 줘야 돼요. 외국 많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은 집도 막 되게 비싼 거 구해주고 하기 때문에 왜 옮겨야 되는 데가 설명이 되는데 저 매니저가 그 인사팀에 메일을 보낸 걸 공유를 해줬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은 책도 쓰고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난 사람을 우리는 여기 데리고 와서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되게 오래전 쓴 책을 거기서도 써먹더라고요. 그만큼 책을 여러분들 쓰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되게 좋게 본다는 거죠. 근데 뭐 책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썼던 책들이요. 6개월 걸렸어요. 한 300페이지, 300 몇 페이지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림도 많이 그리고 기술적인 것보다 하니까 했지만, 6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전자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책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되게 전문성이 있고, 되게 잘 썼는지, 정확하게 썼는지가 중요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전자책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형태만 갖춰지면 돼요. 근데 정말 브랜딩을 생각한다면 만드시고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전문가잖아요, 브랜드. 이런 서비스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 살을 입히시면 나중에 크몽이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서 실제로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단계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거기에 그 다음 단계, 팔 수 있는 단계는 그걸 몇 번만 읽어보시면 비즈니스는 전문가이시니까 자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바꾸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빵을 하는 곳이다. 근데 내가 빵과 관련된 책을 좀 몇 개 이렇게 주제를 해가지고 썼어요. 빵에는 이런 종류가 있고 원재료는 뭐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스캔해가 주시면 제가 전자책 저희 그 책과 빵과 관련된 걸 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시는 사람들이 여기는 빵집 사장님이 빵 전문가라고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게 지금 여기서 만드는 거. 지금 만드신 홈페이지나 브랜드를 하나 더 올리시는 거예요. 다음. 제가 썼던 것들이 처음에는 재테크 관련된 걸 한다고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한 50 몇 페이지까지 썼었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좀 정리를 좀 하고 있는 단계인데 있어 보여요. 뭐 어떤 분들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거 두 개 다 그 메리 캔버스랑 캔바에 있는 이미 책 표지 거를 가져다가 조금씩 바꾼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디자인을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계속 매일 쓰다 보니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좀 많이 바꾸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 그 둘 다 조금만 생각을 하면 나중에 판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제 책을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크몽이나 이런 파는 전자책 분들 쓰신 분들 그렇게 전문가 아니세요. 그냥 쓰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써보시면 충분히 판매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책 같잖아. 이거 크몽에 있는 거랑 비교해 놓으면 똑같아요. 근데 전 내용 같은 경우는 왼쪽은 제가 뭐 덜일 수도 있죠. 오른쪽 거는 제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서 되게 블로그에 몇 년, 오랫동안 써왔던 걸 취합해서 넣기 때문에 이건 AI가 한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되게 판매용으로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말씀드리고 거는 이 사람 되게 많이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어떻게 보면 확고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책을 쓴다고 하면, 이제,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활용을 하시면 되죠. 활용한 걸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중요한 건 챗핏이나 코파일럿이나 아니면 제미나이, 구글의 제미나이나 리튼, 한국에서 쓰는 리튼 서비스나 그러면 캔바나, 이게 중요한 건 AI,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녀석하고 이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캔바랑 미리 캔버스, 그 다음에 이거를 편집하는 MS 워드나 구글 닥이나 요거 세 가지 정도의 서비스만, 만 쓰시면 저렇게 책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거 보고 저 책을 보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전문가가 보시는 거 아니거든요. 저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부담을 조금 내리셔도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럼 책을 쓸 때 제가 좀 약하게 썼어요. 간단하게. 자, AI를 이용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자책을 쓸 건데 너는 베스트셀러 작가야. 근데 인력 부족이고 예산 부족이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쓰면 돼?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왜냐면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 프롬프트 강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이게 얼마만큼의 내가 잘 정의하냐에 따라서 답변이 와요. 감독을, 예, GPT입니다. 제 GPT. 네, 그 다음에 목차를 이렇게 뽑아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책을 이제 쓰면서 목차를 되게 예전에도 되게 고민을 했잖아요. 되게 괜찮아요. 제가 생각했도 못했던 CRM, 효율성 등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AI 답변이 이래요. 좋네. 그럼 목차를 이걸 쓰기로 해.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아, 맞습니다. 근데 그 김현상님께서 말씀하신 저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거 갖다 놓으면 제미나이의 화면하고 비슷해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챗GPT에서 일단 한 거예요. 전 이제 그것들 몇 가지 쓰는데 요즘 챗GPT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드는, 이제 그래서 본문 요청에, 왜냐면 목차를 만드셨으면 이거를 챕터 하나하나마다 글씨를 좀 길게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가끔씩 이 GPT 애들도 너 되게 잘한다. 막 이렇게 칭찬해 준다고요. 그 다음에, 그럼 첫 번째 걸 좀 상세하게 써줄래? 첫 장을, 그 다음에 1장부터 쓰는데, 독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써야 돼라고 했어요. 좀, 요거 조금 더 길게 좀 실제로 쓸 거라면 주문을 해야 되는데 했더니, AI란 무엇인가부터 아까는 만든 목차에 살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땐 칭찬 다 해주고 싶은 거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말을 길게 하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글을 쓰는 책이어도 이미지가 자꾸 들어가서 사람들이 한 번씩 내가 여기를 읽고 있고 그러니까 그림에서 환기를 시키는 작업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넣어야 되는 거지만 여기 보면 거기에 제가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시를 얻었어요. 소상공인의 공인의 성공 사례. 이 얘기는 작가가 이 사람들 읽는 사람한테 이런 예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구구절절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재미없네. 이거 또 아무리 그림을 넣어놔도 이제 근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사례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이미 챗GPT가 꺼집어 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짱. 네, 요즘에 많이 이제 챗 GPT-4 옴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저는 디폴트 옵션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림도 사실 그 슬라이드를 이거 만들면서 그냥 막 던졌어요. 길게 안 물어보고, 야, 이거 이미지도 책에 넣고 싶은데 너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근데 그대로 해줘. 했더니 제가 대충 물었더니 챗 GPT도 대충 대답 하는 거예요. 중간에 AI만 넣고 컴퓨터랑 로봇 그림을 막 넣어서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실 때 조금 더 정교하게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챗GPT에 달리나 아니면 다른 것도 리튼도 그렇고 코파일럿도 그러잖아요. 그림을 제가 볼 때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나와요. 근데 그래서 아직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얼마 전에 화가 나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 두 명의 그 중년부 이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보면서 좀 뭔가 사업이 잘 돼서 환호하는 거를 그려줘 했더니 막 입도 막 이상하게 나오고 해가지고 저 수백 장 뽑아봤거든요, 정말로. 그러다가 뽑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질문 딱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사람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다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뽑았고 이미지 뽑았으면 이렇게 편집을 그냥 구글의 덕이나 그 워드 같은 MS 덕, 그 워드나 이런 데서 가져다가 표지 붙이시고 아까 표지했던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미리 캔버스나 칸바에서 이제 아이콘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가져다가 뒤편에 쭉쭉쭉쭉 넣어 가시면 돼요. 그러면 텍스트랑 이거랑. 중요한 거는 저게 어떤 툴처럼, 뭐 편집 어떤 책처럼 이 글자 크기를 막 하거나 목차에 따라서 딱딱딱 만들어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거는 수작업을 하셔야 돼요. 사실 제가 작업하면서 제일 들었던 게, 약간 그 되게 힘든 작업이죠. 반복적 실수 많이 하는, 그죠? 엔터 쳤더니 페이지가 넘어가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빼고는 나머지 컨텐츠 소스 얻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 다 워드 작업이에요. 하신 다음에 그냥 이거 다운로드를 PDF로 하시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책을 만들었다고 아무리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쉽게 만들었다고 쳐도 중요한 건 항상 브랜드를 생각하시는 분은 이 부분이 중요하신 거예요. 막 풀면 안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회사 이름이나 뭘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챗 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가 챗 GPT 프롬프트 맨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 요걸 잘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하고 있는 게 없는지 뭐 불확실하면 검색을 해서라도 보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10번만 읽으실 수 있으면 책을 출간까지도 하셔야 됩니다. 크몽에 가셔도 판매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책 제목도 이쁘죠. 뭐 사람들이 저거 하면 재테크로 돈 벌 수 있고 아니면 AI로 하면 소상공인들이 확 바뀔 비즈니스 업무가 바뀔 수 있을 거. 나도 사보고 싶을 거야. 왜냐면 항상 고민이니까 그죠? 그런데 내용까지 괜찮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피드백을 좋게 주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강의에서 나오는 뭐 하루에 자고 일어났더니 몇만 원씩 들어와 있고 이때는 저는 사실은 지금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쓰던 책들을 조금 더 진짜처럼 만들어서 그쪽에 올려보는 거예요. 그걸 강의 듣고 꼭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 그분들 딴 분들 거 포맷을 받아서 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크몽에도 올릴 때 그걸 또 제대로 올려야 심사도 되고 그다음에 판매도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자, 브랜딩 홈페이지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너무 뿌듯해요. 난 막 자랑하고 싶어, 사람들한테. 그리고 도메인도 입히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전자책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전자책하고 얘 홈페이지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이걸 챗봇이라는 아이디어를 조금 연결을 하면 더 있어 보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객을 하고 이제 두 가지인데 이 챗봇에서는 그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챗봇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시간 고객하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웬만한 제가 얘기한 아이맵이나 아니면 웬만한 사이트들 가보면 다 실시간 챗봇과 약간 연동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 서포트를 다 거기서 받으세요. 전화 통화하시면 안 돼. 저희는 왜냐면 그게 다 기록에 남아 있어서 답변이 안 끝난 것들은 다음날 나와서라도 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하고 왜냐면 또 1인 사업자들이나 여러분들은 바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 놓치는 거 많으시죠? 그 다음에 나 전화 줄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그리고 나서 안 주세요. 이메일도 드릴게요. 그리고 안 주시고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혹시라도 이 기록에 남겨둔다면 완료가 안 된 것들은 해야 되는 업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객을 무시하거나 성공하셨다는데 잘 보세요. 그 자동 고객인데 첫 번째, 이탈률적이면 저는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답변을 안 하는데 아니면 이 답변 아예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답변 지연. 내 답변이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니면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재방문,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00% 재방문 감소 요인. 저는 안 가는 게 저는 생각이 맞다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더 그러고요. 중요한 건 여기는 신뢰도 꽝입니다. 또 보세요. 저 얼굴은 제가 볼 때는 많은 고객들이, 왜 난 왕인데, 감히 내가 연락하고 싶어도 그죠. 그게 되는 거죠. 고객 이탈률을 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챗봇을 이용하시면 작은 비용과 간단한 연결로 이거를 고객들을, 내가 대응을 받고, 나는 사실 거기 대응을 하고 않고 있더라도 챗봇이 홈페이지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게 바로 챗봇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티비는 온라인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이고, 아이맵은 아까 노코드 홈페이지 하는 곳인데, 둘 다 챗봇을 쓰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는 요게 스타트 챗 문의하기 눌러서 얘기하기를 하면 됩니다. 저도 물어놓고 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객이잖아요. 물어봐. 답변이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좀 또 이동을 해야 돼.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 웹페이지에 들어가 있겠어요? 아니죠. 이메일이 와요. 아까 고객님이 물어보신 거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제가 질문했던 거는 항상 답을 얻어요.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아임맵에 수십 개 물어봤었거든요. 답변 다 받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에 거를 멋진 홈페이지, 그 다음에 전자책을 만들었다면 요거 부분을 생각하세요. 왜 그럼 이제 연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 지원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영업에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그거 만든 걸, 연동되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 만들었어요. 제 걸로 말씀드리기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객들을 혹시라도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그러면 아니면 제가 어떻게 다른 경로를 만나는 고객한테 내가 그 사이트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 되게 요즘에 엔잡 노마드에 하려면 사이트 너무 많잖아요. 정리가 안 돼 있고 막 계속 바뀌고 하니까 그걸 좀 정리된 거 좀 줬으면 좋겠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홈페이지에 가서 오른쪽에 보면 엔잡 필수 사이트 다운받기가 있어요. 그거 하시면 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단. 그랬더니 이걸 클릭했더니 제가 간단하게 설치한 챗봇이 답변하는 거예요. 띠띠띠띠, 안녕하세요, 저쩌고.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강의 말고도 항상 여러분들이 사업을 더 잘하시려고 한다면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하고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무시하지 마세요. 안 살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규모 기업일 경우에 더 그래, 제가 안 살 거야 해서 알 필요도 없어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웹페이지에 왔다는 건 저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의 그 연락처를 받아 놓으시는 거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하면 안 하거든요. 안 주거든요.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물어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용하시면 클릭하면 여기 나와요. 그리고 안 넣으면 안 돼. 저 사이트 저거 필수 사이트라는데 받고 싶은데 내 정보 안 넣으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흔히 저거 잘못 이건 저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제가 홍길동이 아닌데 저희 아들이 아빠 저 홍길동은 누구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테스트 하니까. 근데 가짜로는 잘 안 넣으세요. 웬만하면. 그럴 때 그냥 넣으시면 돼요. 중에 가짜 있으면 어때요? 90%가 진짜일 건데. 중요한 건 저게 방문하신 분들이 기록을 하나 남기시면 여러분들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얻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포텐셜, 그러니까 잠재 고객이 되시는 거예요. 또 세 개 딱 입력했더니 되게 끝날 것 같죠, 여기서. 뭘 했냐는 분 보세요. 이메일이 왔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라니까 이제 입력한 사람이에요. 저는 고객하고 이미 이메일하고 한번 대화를 했어요. 저 챗봇, 간단한 챗봇을 조금 더 복잡하게 짠 거죠. 이메일을 받아, 고객은, 안녕하세요. 그루앤비리지의 비지의 구루입니다. 다운받아, 여기, 아예 첨부 파일로 죽으면서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구루앤비지 한번 기억을 하시는 거 이메일로 받았으니. 나 웹사이트 갔는데, 클릭만 했는데. 그 다음에, 어, 다음에 뭐 했냐면, 제 챗봇의 연결은 제가 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링크를 시키는 거예요, 자동으로. 저분이 클릭을 하시면 저분 들어오시고, 안 하면 이제, 뭐, 어차피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고객하고 실시간 대화 말고, 고객하고의 약간 좀 조금 더, 고객이 그냥 알고 싶어서 방문했을 때도, 고객에 예를 들면, 강의 시간이 어떻게 돼요? 강의 뭐 주제가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메뉴로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근데 이런 챗봇 같은 게 간단한 것들은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이걸 하시고 나잖아요. 그럼 내가 이메일도 보냈고 전화번호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엑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 그래서 언제든 저걸 다운받으시다가 딴 데 쓰실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기업에서 이런 거 하려고 돈을 수억 들이고 막 해서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술을 조금만 활용을 하시면 저걸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저 아임맵에 22,000원에는 그 무료 이상, 왜냐 도메인을 연결하려면 그 이상을 써야 돼. 스타터를 써야 돼. 22,000원 내는 거. 나머지는 다 디자인을 했죠. 그 다음에 도메인을 제가 따로 샀죠. 17,000원인가 해서 가비아에서 샀고, 그 다음에 요 챗봇은 요 기능까지는 공짜예요. 200개까지만 한 달에 200개까지 받는 거. 근데 더 많이 받아요. 그럼 더 좋은 거죠. 내가 한 달에 200명만 받아도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려고 하는 강의 비즈니스 좀 해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200명이 넘어.
그러면 9달러인가 얼마 내면 돼요. 그럼 더 몇백 명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게. 제 얘기는 뭐냐면 비즈니스가 성장하면 조금 더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싸쓰기 때문에 한 달에 몇백만 원 내는 게 아니라 뭐 몇만 원씩을 더 추가하면 돼요. 그만큼 비즈니스 잘 됐으니까.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다른 거 하시면 돼요. 이메일 받았죠. 전화번호, 카톡에 메시지도 보내실 수도 있죠. 이메일 받았으니까 이메일 마케팅을 계속 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메일 마케팅. 이제 지금 1시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메일 마케팅을 좀 조금 더 제가 쉽게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강사분들이 하시는 게 너무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큰 그림상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멋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전자책을 내 비즈니스에 맞는 전자책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챗봇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챗봇은 고객하고 마케팅용 챗봇인데 뭐 채널톡이라는 거 한국에 되게 잘 나가는 그 이런 챗봇을 만드는 데인데 거기는 고객하고 실시간 대화, 아까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다 실시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데 걸 활용을 하시면 돈을 또 몇만 원 내셔야 되는 거지만 되게 고객하고의 대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부재 중일 때도 나중에 와서 답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객하고의 인터랙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생기는 분들이라면 그것도 고민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웬만한 스타트업이나 사이트들은 챗봇이 다 붙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메일 마케팅인데 왜냐면 저게 앞에서 이미 데이터를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 썼거든요. 카카오 채널 오픈 채팅방의 비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싫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강의 말고도 어, 5개인가 더 있는 거 아세요? 이 시간에? 10시에 있는 분도 있고 8시 반에 있는 분도 있고 9시에만 3개인가 겹쳐 있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우리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건지 그분들이 나를 혹하게 해서 그냥 강의를 수강 신청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근데 그분들을 하시는 행동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분들 고객이세요. 그분들이 메일이나 아니면 저도 지금 메일을 몇 개 활용을 해서 저한테 되게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네,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하시는 사업은 자선 사업이 아니시고 돈이 되게 많으셔서 자선 사업이 아니시고는 다 세일즈를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이메일은 굉장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카톡이나 이런 거에서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음, 약장사가 그 옛날에 이제 약장사 있으면 동네에 오면 막 이제 하면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러면 이제 할 때 되게 이거 만병통치약인데 그 옆에서 계속 그러잖아. 아, 저거 정말 그러잖아요. 이제 다른 분들 강의 들어보시면 그 강의를 모집하신 분들 옆에서 강사님 그럼 이거 들으면 끝장이네요. 이거 그죠? 완전. 그러면 모집 사람들은 이거 내가 오늘까지 하면 깎아주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이거 하면 돈을 막 한 달에 100만 원, 1000만 원 벌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건 또 그분들의 세일즈 방식인 거고 중요한 거는 요거를 그쵸 호객행위이신 거죠.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하시는 거 잘 보세요. 저분들은 항상 뭘 하죠? 블로그로 먼저 가요. 갔다가 가면 어디 가시죠? 카카오 오픈 채팅방 최소한 두세 개 연결하세요. 그리고 구글 폼을 쓰세요. 구글 폼에 뭐가 있나요? 전화번호, 이메일, 핸드폰을 그러니까 핸드폰,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넣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결국 그분들 왜 그걸 모집할까요? 그냥 특강 왔던 사람인데 그분들은 그게 데이터베이스고 그게 가장 중요한 세일즈 툴인 거예요. 저 이번에 그 강의 준비하면서 어, 오픈 채팅방에 몇 개 좀 제법 가입돼 있더라고요. 하도 누르다 보니까. 한 몇 개 강퇴당했어요. 로긴도 못해요, 이제 그분들. 룰을 어겼다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이미 앞에 그 홈페이지에서 누가 들어와서 정보를 하나 얻으신 거예요. 이메일 주소 하나를. 그죠? 여기 보이시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그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카톡부터 뭐 많고 뭐 여러 가지가 많으세요. 근데 말씀드린 오픈 채팅방이나 카카오 채널도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 개인 톡, 하여튼 카카오 채널은 어차피 그 개인 톡하고 연결된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이메일은 조금 더 고급화된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메일을 접근할 때는 조금 더 컨텐츠 쓸 때 되게 좀 정리해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크게 부담 안 가지, 그러니까 부담이라는 게 뭐냐면 나 팔로다가 아니라 뉴스레터처럼 이분들한테
나 빵 전문가야. 한 달에 한 번씩만 메일을 그분한테 보내보세요. 그럼 그분이 정말 빵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거나 그러면, 맞다, 맞다. 나 메일을 잘 안 먹지만, 이 뉴스레터에 누가 날 자꾸 정보를 주고 있었어. 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데이터베이스, 여러분의 사이트 온 사람들은 분명히 관심 있으신 분이에요. 언젠가는. 지금일 수도 있고, 조금 지나도. 그분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고객이 전화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관심 있으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셔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그거 싫어하시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자꾸 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명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그죠? 4명, 홍길동 나온 것도 있지만, 저 사람들하고 일일이 얘기를 하려니까, 한 명당 넣고, 아니면 아웃룩이나 어디 열으셔가지고요. 저분들을 다 히든으로 넣으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메일에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참조가 있고 하잖아요. 저분들을 한꺼번에 그 받는 사람으로 하면 남들이 그 이메일을 다 보잖아요.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이메일을 이번에 채집한 것들 중에서도 그거예요. 이메일을 카피, 엑셀에 있는 걸 카피, 그냥 받는 사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수백 명의 정보가 날아가는 거예요. 딴 사람들 보는 거. 이거 몇백 명이 받고 있구나. 근데 앞에 메일에는 뭐, 저한테만 보낸 것처럼 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냥 클릭만 해도 다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지. 그래서 이것들을 시스템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메일 마케팅의 자동화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저걸 하는데 200명이 저한테 287명의 데이터베이스가 저는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더 늘릴 방법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지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저분들의 거를 주기적으로 오픈 채팅방에 온 사람들 관심사가 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관심사를 가끔씩만 터치해주면 저분은 구루를 기억할 거거든요.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전 회사에서 이미 따르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글로벌 툴을 썼거든요.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툴은 한국 회사인데 제가 받는 요즘에 이메일은 되게 많은 거예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그 요즘에 되게 많이 이메일을 받잖아요. 근데 다 스티비를 쓰고 계세요.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저도 계속 노려봤더니 굉장히 괜찮은 툴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 글로벌 되게 비싼 툴을 회사에서 써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며칠 동안 4, 5일 동안 이메일을 되게 많이 보내드렸어요. 가끔 신적 지금 하루에 2번 점점 많아지죠. 오늘 한 3번인가 2번 보냈었는데, 보세요. 이 사람은, 이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지금 오늘은 저 사람들을 저는 강의에 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걱정이, 왜냐면 10명도 안 들어가면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죠? 딴 강의는 가보시면 무료 강의는 100명, 200명. 저는 이제 그것까지는 기대 안 했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뉴스레터는 일주일에 한 번, 그때 되게 부담스러우세요. 근데 잘 설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아니면, 어제 뭐 비가 너무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럼 가볍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어, 여기는 제가 오류가 났는데 잘 보세요. 구루 앤 비즈하고 여기 뒤에 원래는 제가 그 이메일에 등록할 때, 가입할 때 이름을 썼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한테 메일 받으신 분은 다 이름으로 받으셨어요. 요즘에 아까 그 강태문님이나 아니면 강은수님이나 메일 받으시면, 안녕하세요, 강은수님, 안녕하세요, 은수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 데이터베이스는 끌어다가 그 이메일 마케팅 툴을 쓰시면 그걸 트릭으로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부르네? 그럼 이제 내가 이메일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 마케팅 툴은 그냥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아웃룩을 써도 이메일을 보내지. 이거는 그런 차원의 툴이 아니에요. 그걸 자동화하실 수도 있고 되게 방법을 그래서 짧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막 보냈어요. 자동화 이메일은 그 이메일을 만들어서 한 번에 몇백 명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다 바꿔서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픈율을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100명한테 이메일 보내시면 100명이 얼마만큼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없어요. 일반적인 기술에서는. 원래는, 원래는 있어요. 사실은 그 기술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쪽에서는 나타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툴들을 쓰게 되면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점점 줄어들잖아요. 30%, 11%, 이거 뭐지? 내 주제를 잘못 썼나? 내용을 좀 바꿔야 되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보면 매력적인 건데, 자, 여러 가지 조건의 자동 이메일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가입을 하시면 아까 제가 그 가입하신 분들은 저걸 받으셨어요. 그 줌 채팅, 줌 정보를 바로 이메일로 받으셨어요. 근데 어떤 카톡방 가시면 가입했는데 구글 폼에 넣었는데 알아. 그래서 그 강의 시간 조금 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 줌 정보 어디 있어요? 막 그래요. 그럼 마지막에 그 되게 깐깐한 방장님도 예, 못 받으셨다는 분이 많으니까 그냥 여기다 쉐어할게요 하면서 그 카톡에 원래 쉐어 안 하시는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이렇게까지 못 가신 거예요. 근데 잘 쓰게 되면 저는 받자마자 바로 줌 정보 드렸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줌 정보 여기 있어요. 우리 5일 남았어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자꾸 그러니까 목요일에 올라온 게 많아. 오늘도 되어 보니까 저도 들어가고 싶은 강의들이 있는데 이 강의 가봐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제 거 내용 잘 보시면 점점 국어를 했어요. 제발 좀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기술적인 툴들을 쓰시면 바꾸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구독자 추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거 볼까요? 기념일. 혹시라도 정보를 입력받, 생일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구루님, 오늘 생일이시네. 그렇게 해서 한번 던져보시면. 근데 그거를 매번 그 사람 생일날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자동화 그 샘플을 만들어 놓으시고, 앞에 이름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생일날 되면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쿠폰 10,000원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들이, 이 회사는 나를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구나. 그리고 정보 업데이트 발송이 안 됐을 때, 그룹에 추가됐을 때, 아니면 그 사람들 300명 있으면 300명을 그룹을 나누는 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정보 얻으신 거? 이 사람들은 그룹을 나눠서, 아니면 구매자와 비구매자로 나누거나 해서 이메일을 따로따로 보내는 거죠. 자, 템플릿. 얘도 그 아임맵하고 똑같아요. 이메일도 일반 이메일은 텍스트잖아요. 근데 뉴스레터나 사실 기업에서 이렇게 좀 여러 사람한테 보낼 때는 절대 그렇게 안 보내고요. 앞에 이미지나 로고 이런 거 붙여서 좀 이쁘게 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런 그 템플릿이 있어요.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템플릿이 너무 이렇게 뭐죠? 약간 한국 톤에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안 맞는 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드래그 앤 드랍이니까 처음에 그림 텍스트 창 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얘네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디자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건데,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되게, 뭐, 디자인은 저보다 아까도 이제 저 디자인 한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없는데,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받으면 안 반가울 것 같아요. 자, 뉴스레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갖다 옮기시면 돼요. 아이맵에 썼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대로 하시면,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통계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링크는 누가 어디에 몇 번, 이메일에 쓰신 거기 링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마케팅 하신 분들은, 근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내가 소상공인도 사람도 없고 이제 자 기술도 모르는 내가 저기까지 신경 써야 되냐? 저거 어떻게 배워서 하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오신 이유는 다 돈을 더 벌고자 하고 지금 비즈니스를 더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왜냐면 기존 방식은 이미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동네에서 뭐도 해보고, 아니면 뭐 어떤 광고도 해보시고, 뭐 블로그 그 하시는 대행사도 해보고. 근데 내 것만을 가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하면, 이걸 조금만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내가 여기다 이런 링크를 넣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관심을 끌라고 링크 하나를 넣고 다른 걸 넣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제품을 소개하려고 너 A를 넣고, 다른 제품 B, 뭐, 그렇다면 B를 넣어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A하고 B를 보시잖아요. 근데 클릭을 하는 확률이 높으면 상대방들이 그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 세일즈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 B 제품에 더 사람들이 많이 오는구나. 내가 300명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B에 대해서 더 해볼까? 또 하나는 아까 그 자동화 트리거 기능에서 저 B만 클릭하시는 분들만 따라서 또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능들은 사실 굉장히 잘 썼을 때일 거고, 근데 저희가 오늘 썼던 것들은, 이 며칠 동안 이제 썼던 것들은 이메일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개인화해서 보내는 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질문하신 건 조금 뒤에 좀 답변 드릴게요. 제가 좀 다른 창에 보고 있는데, 조금 좀 말씀드리는. 자,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그렇고, 뭐 저랑 같이 연관이 되신 분들한테 좀, 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거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있는 그런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을 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좀 예, 하시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뭐냐면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도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가지도 많을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다일 수도 있고 세 개, 두 개, 한 개. 중요한 건 저 때는 제가 오늘 한 거에서라면 저는 브랜드 웹사이트가 여러분들의 브랜드 비즈니스를 향상시키는데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거는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강의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블로그 강의,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뭐 자동화 막 해서 저도 지금 만들고 있고 뭐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내 이름 브랜드를 A란 브랜드를 홈페이지에서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방문자 좀 적더라도 잘 포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밀고 가실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 대고 블로그도 해볼까 해가지고 막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누구나 그래요. 오픈은 잘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컨텐츠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한 달 뒤에 방문하시잖아요. 내가 부끄러워요, 나한테. 그러면 고객은 그 사이트에 가면 뭐 컨텐츠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근데 로고는 이 회사 로고 그래요. 그러면 안 하시는 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하고 꾸준히 하실 수 있을 때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게 개인 브랜드도 아니고 그냥 예를 들면 유튜브 요즘에 쇼츠나 아니면 뭐 그런 것 때 막 올리면 AI로 배워가지고 올리면 누구는 막 월 몇천만 원 버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 혹시 내 것도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거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크건 작건 간에 내 비즈니스가 그냥 동네 구멍가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있긴 있지만 그래. 근데 이걸 브랜드로 만드시려면 저는 제가 오랫동안 그 일을 하면서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는 저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저걸 풀어주니까 저도 시작을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빨간색 있는 것들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챗봇도 실시간 챗봇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아까 전자책 다운로드 받고 이메일 보내고 이거는 챗봇은 너무 쉬워. 한 10분 안에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고객하고 실시간 대화하는 서포트, 이제 고객 안녕하세요 해서 했더니 답이 없으실 분들은 그거 기능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만큼 고객을 기만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실 때는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카오 채널 오픈 채팅방. 저는 이제 요즘에 사실 한 며칠을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오픈 채팅방에서 정보를 많이 얻는 것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되는 거와 그다음에 그분들 중에 또 카카오 채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세요. 보면서 카카오 채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정보를 일반 한 명한테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메뉴도 있어 내가 반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픈 채팅방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챗봇이나 홈페이지에 나랑 고객하고 대화하는 걸 연결하신다 그러면 카톡이나 카카오 채널로 해서 연결하시고 근데 카카오 채널로 가시면 고객들한테 한꺼번에 채널에 가입하신 사람들한테 쫙 메시지를 보내실 수도 있어요. 프로모션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메일하고는 또 카카오 메시지는 다른 느낌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실 거라면 채널을 만들어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채널을 제가 어떤 분 그 화장품 약간 다단계 그런 거를 하시는 거를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제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채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쭉 읽다가 마지막에 궁금한 채널에 클릭하시면 뭐 마우스로 그 QR코드를 하시면 해서 왔거든요. 한 달에 몇 분씩 연락이 와요. 뭐 저기 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면 부산인데요, 여기 서울인데요, 뭐 이거 체험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래요. 그럼 저는 그거 이제 오면 그분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럼 그분이 답변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즈니스를 면 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연결을 하려면 뭔가 좀 인터넷 같이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카카오 채널 같은 거를 홈페이지 연결해서 라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여기에 좀
인입되는, 그러니까 데이터, 뭐가 들어와야 되잖아. 사실 들어오는 건 여기서 하지 않았어요.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근데 브랜드 웹사이트도 사실 네이버의 검색, 그, 이 서치 어드바이저나 검색하는 툴에 나를 그 좀 해주세요. 가만 놔둬도 되지만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지만 이거를 내가 거기다 등록하실 수 있어요. 나 이런 사이트들이 페이지가 있고 하니까 나를 좀 누가 그 키워드로 하면 그루앤 뭐 AI 어쩌게 하면 해줘라라고 신청하는 게 무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넘어가시면 또 구글에도 이거 신청하실 수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점점 더 확장해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아까 얘기 말씀드린 싱가포르 여행 블로그지만 구글에 등록을 해놨더니 뭐 하루에 100개 이상씩은 방문해요. 근데 그거는 판매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광고를 클릭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안 되지.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이트가 그렇게 100번의 클릭을 하루에 받으실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한 분만 들어와도 대박되지 않을까요? 한 분만이라도, 나 살게요. 뭔가 한다면, 그죠?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연관성을 좀 이어가려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랜딩 페이지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브랜드 웹사이트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그래요.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장시간 들으셨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를 들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어,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와, 그다음에 그분들을 괴롭히면서 조금 마무리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팀장으로 12명을 뭐 예를 들면 스타트업에서 할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강의도 제가 하고 뭐 에이펙에서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다른 특강에서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냥 네 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브랜드 홈페이지, 그 다음에 채찍피티를 써서 전자책 쓰고, 그 다음에 챗봇을 만들고 홈페이지와 연동. 중요한 거는 이 네 개가 항상 연동이 돼야 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시는 게 맞아요. 근데 각 강의당 2시간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 같은 게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툴들은 깊게 들어가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지금껏 하는 거에 아무 문제 없으세요. 홈페이지 만드는데 어떤 문구나 이런 것들도 챗GPT한테 물어보고 하면 잘 나오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좀 요즘에 많은 아이디어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음에 정규 강의와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뭐 쇼핑몰 연동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서치 엔진하고 연동하는 거 그런 것들도 처음 하시는 분은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네이버에 한 달에 하루에 한 달에 뭐 몇만 원 정도의 광고를 올려가지고 해보신다면 효과가 더 오실 수도 있어요. 키워드를 찾아서 내가 막 차라리 그거보다 제가 볼 때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뭐 몇만 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까 화장품 그거 네이버에 하루에 왜냐면 키워드가 되게 안 쓰는 키워드야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걸 막 찾아다니면 홍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광고에다가 한 달에 얼마 안 내서 한 하루에 그러니까 키워드 가격도 한 클릭당 100 얼마씩 100 얼마 100원 200원 였거든요. 근데 그게 1위는 그 키워드의 1위는 천 얼마예요. 저는 한 14위인가 15위에 100원을 넣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루에 방문하시는 거예요. 한 70에서 80건 정도가 클릭을 하고 타고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때 금액이 이제 그 키워드, 그러니까 클릭당 금액이 조금 달랐는데 저는, 몇만 원 내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에, 그거를 하는 동안에. 근데 그분들이 오시니까 그분들은 보시고 나중에 그 카카오 채널톡으로 연락이 오는 거죠. 이거 얼마예요? 진짜예요? 살려면 두 개 같이 사야 돼요? 뭐 이런 거. 다이어트랑 뭐 화장품이랑 같이 사야 이런 식으로 고객이 오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부터 생각해 보시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강의 내용들을. 이거 하시려면 이해하시는 것도 힘드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도 또 남들보다 노력을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만들어 놓고 다음 성과로 가려면 또 약간의 다른 비용을 써가지고 내 페이지를 들어오게 한다면 실제로 세일즈까지 연동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사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아이디어가
끝나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랑 같이 뭐 하신 분들은 제가 강의를 좀 따로 좀 그 모아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시간을 잡아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40 동안 고생하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제 아이디어를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 이거는 뭐 다분들 얘기하세요. 카톡 운영이나 그룹 운영이나 아니면 VOD나 인데 아시죠? VOD 받으신 분들 거의 99%가 안 플레이 하시는 거, 그죠? 저도 사실은 링크만 저장해 놓고 잘 안 봅니다. 딴 데서 이렇게 기억하고 딴 데서 이렇게 검색해서 정보를 더 얻을 뿐이고,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이렇게 줌으로 해서 실제로 같이 보면서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시간이 여유가 있는 원래 집에서 근무하는 회사를 다니더라도 요즘에 IT 쪽은 대부분 외국 애들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음, 제가 아까 첫 번째 그 그림 중에, 페이지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저는 영역이 달라요. 근데 저는 경험이 좀 달라요. 그리고 또 경영학 MBA를, 미국에 있는 MBA가 이제 되게 유명한, 미국에서 탑 중에 되게 올라가는 건데, 거기 MBA를 하면서 되게, 또 나름대로 좀 배운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외국계를 크게 한 네 군데 외국계를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도 좀 다르게 보고 또 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하시는 비즈니스를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까? 혹시 이건 해보셨어요?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이제 이거를 그냥, 뭐, 누구나 조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24년이면 되게 적은 시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한국 고객과 외국 고객들 경험하다 보니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이렇게 그냥 1대1, 왜냐면 다른 분들이 오시면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룹에서 뭐 얘기하다 보면 말 안 하시니까 그냥 1대1로 저랑 세션을 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보시면 혹시 아세요? 제가 뭐, 이렇게 바꾸시고 보시면 어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시간들이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각각 개개인의 비즈니스랑 안 맞을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실 수도 있고. 저는 그래도 많은 고객들 만나다 보니까 그냥 나름대로의 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이제 일정을 생각하고 있는 게 다음 주 수요일 날부터 네 번, 저녁 9시부터,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온라인 줌이고, 중요한 건 무조건 실습입니다. 이걸 만져보시면서 해셔야, 아, 그렇게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IT 엔지니어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그리고, 어, 되게 높은 엔지니어였어요. 매니저도 했지만 그 엔지니어 되게 높은 엔지니어, 되게 실력이 있는 엔지니어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모르는 툴을 만지다 보니까, 이게 맞나? 왜냐면 또 이메일 마케팅 툴도 제가 세일즈를 또 오래 하면서 해봤잖아요. 다른 되게 중요한 툴은. 근데 한국의 또 툴은 또 다른 또 방식으로 동작하니까 그걸 이해하는 데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이제 그랬구나, 이제 그렇구나요. 왜냐면 너가 어떤 녀석인지 알았으니까. 챗GPT도 너가 어떤 녀석인지 알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실습을 하실 때 가장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끝나고 나면 한 분이더라도, 한 분 신청하시더라도, 그 끝나고 나면 그분은 내 거가 있고, 그거 가지고 조금이라도 마케팅, 세일즈를, 활동을 좀 해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랑 좀 다르게, 어, 그러니까 경쟁사라고 하면은 같은 사이즈일 수도 있지만 흔히 경쟁사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강의 후에 신청 폼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금액은 222만 원 현금, 그 다음에 카드는 별도로 요청하시면 제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 26일까지 그냥 다른 분들 하시길래 넣어봤어요. 왜냐면 사실 저도 이 금액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더 금액을 많이 받는 지금 정도의 강의라면 그런데 이제 얼리버드는 금요일 내일 자정까지 할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19만 9천 원, 20만 원보다는 싸 보이잖아요. 세일즈 할 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진짜 뭔가 끝내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브랜드를 가지면서 24년 동안 가지지 못한 다른 느낌을 받아요. 저 책도 써봤고, 1000명이 넘는 스테이지로도 발표를 해봤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신문에 나온 것도 이렇게 보여드리긴 그랬지만, 이건 지금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창업이나 아니면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거나 좀 있다면, 그걸 브랜드화 하는 것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 세일즈까지. 그래서 그거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우리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빠르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릴 수도 있어요. 강의가 끝나면 한 강의당 이제 좀 되게 많이 들어가봤을 거 아니에요? 유료도 들어가 봤고,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떤 분은, 저는 솔직히, 아, 저 노트가 되게 많거든요. 카피해 놓는 게. 실시간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강의는 저 들어가면, 넌 또 뭔, 내가 무슨 딴 세상에 와 있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이라도 강의하시는 분들 제가 들어보면 정말 다 잘하세요. 그래서 결국엔 마무리하실 수 있는데 이것 때문이에요. 게으름 때문에. 핑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 그래서 요것만 넘으실 수 있으시면 잘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혹시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되게 지금 제가 이 화면을 다른 걸 제가 보고 있어요. 노트북 화면과 발표 자료와 이게 있는데 두 가지를 제가 계속 봤어요. 첫 번째, 참가자 수가 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에 지금 채팅 질문에 질문을 자꾸 질문하신 분이 있으세요. 김현상 님이 있고, 그다음에 챗GPT 디자인이 약하신 분도 있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아까 그 네이버 제가 예약 서비스 말씀드렸는데 네이버에서 어, 있는데 그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까지도 제가 뭐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써봤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죠. 제가 사실은 아까 그 한국 사람들은 영어에 굉장히 이질감을 느껴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비즈니스 중에 스타트업을 하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목이 한글로 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사실 뭐까지 했는지 아세요? 칼렌들리라는 회사에 컨택을 했어요. 저걸 좀 한국에 팔면 안 될까? 리셀러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바로 답변. 우리는 그렇게 리셀러 하는 거는 비즈니스 하지 않아요. 그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근데 그 지적하신 거는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본사하고 싸워서 한글화 하려고 문서 96개를 번역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김현상님이 정말 난처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코멘트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질문을 하셨어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DB를 얻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 DB는 승인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법적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픈 채팅방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게 저 정보들이 막 올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런 저처럼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거 다 노가다세요. 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은, 아니요. 저기 성함을 제가 보면서 누가 DB를 질문하셔가지고,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제가 강의 끝나면 그걸 보내드릴게요.